안녕하세요. 대한약사회 학술위원 구현재입니다.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약사님들이 포스터로 참여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포스터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또 주제를 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포스터의 구성은 보시는 것처럼 제목, 서론, 연구 방법, 결과, 고찰 및 결론, 참고 문헌, 감사의 글로 구성이 되고요. 제목에서는 간결하면서도 연구의 핵심 내용이 드러나도록 정리하고 소속과 저자명을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토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간략히 제시하시고 연구 방법에서는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하셨는지 또는 어떤 약물을 대상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셨고 어떻게 분석하셨는지를 도표나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하시면 좋고요. 결과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래프나 표, 이미지를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고찰 및 결론에서는 결과의 의미, 연구의 의의, 한계점 등을 정리하시고 참고 문헌에서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문헌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감사의 글에서는 이제 연구비를 지원받으셨거나 도움을 받으신 기관 등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예시는 제9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포스터 부분 대상 수상작이고요. 제목, 그리고 서론, 연구 방법, 결과에서 보시면 특히 이런 표와 그래프를 활용하셔서 결과가 이렇게 잘 눈에 보이도록 정리를 하셨습니다. 결론 및 고찰 부분도 여기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약국에 계신 많은 약사님들도 포스터로 참여하고 싶지만 떤 주제를 해야 할지 많이 이제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거는 케이스 리포트, 이제 증례 보고를 해보자입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환자분을 많이 상담을 하시고 하실 때 볼 수 있는 뭐 약물 이상 반응이나 또는 처방 중재 사례를 보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물 이상 반응도 뭐 특이한 사례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어떤 약물에 대해서 뭐 빈도수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어떤지 처방 중지를 한 사례 등 또는 환자의 알러지나 이제 기억력으로 인한 처방 중재를 했던 사례를 증례 보고로 포스터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례 보고를 이제 포스터로 만들어 보실 때는 앞에서와 또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목, 서론, 증례 보고, 고찰, 결론 순으로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제목에서는 환자의 주요 특징과 임상적 메시지가 드러나도록 작성을 하고 또 서론 부분에서는 이 케이스가 중요한 이유, 뭐 이상 사례가 좀 드문 사례라든지 어떤 특이한 치료 효과가 있다든지 뭐 진단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환자 한 장과 관련된 어떤 시사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간단히 두세 문단으로 정리하시고 증례보고 부분에서는 환자 정보와 경과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환자 정보에서는 나이, 성별, 기저질환, 복용 약물 등을 정리하시는데 이때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제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경과 부분에서는 어떤 이제 이상 사례나 어떤 이제 증상이 발현이 되었고 그래서 중재를 어떻게 진행을 하셨고 그래서 어떤 치료를 했고 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찰, 추적 관찰할 계획은 어떠신지 등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고찰 부분에서는 본 증례가 가진 의미를 정리하시는데 기존 문헌과 비교를 통해서도 해볼 수 있고 또 새로운 시사점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도 있고 그걸 기전적으로도 설명을 해보고 환자 안전 및 인상적 교훈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이제 짧고 간결하게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리하시고 필요한 경우 참고 문헌과 이제 감사의 글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 예시는 대한약국학회지의 이화 약국 성견 선생님과 제가 투고했던 논문을 이제 포스터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뒤에서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제목에서는 플록세틴 및 미르타자핀 병용 후 발생한 초조, 불안 증후군 의심 사례 보고 및 고찰이고 여기 소속과 저자를 기재를 했고요. 서론 부분에서는 이 초조 불안 증후군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또 이게 어떤 약물을 사용했을 때는 언제 잘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환자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증례보고 부분에서는 이 환자 정보로 환자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진단명을 정리를 했고요. 사례 내용에서는 처방 내용과 이상 반응을 일단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처음 처방을 받고 이상 사례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다시 이제 내원을 해서 약물 좀 변경을 좀 받아보시도록 중재를 했는데, 그러면서 몇 차례에 걸치면서 처방이 변경되고 또 환자의 그 어떤 초저불안 증후군의 증상도 조금 달라지면서 이제 점차 호전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런 중재와 처리 결과 부분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제 저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고찰 부분에서는 이런 이제 플록세틴이나 멀타자핀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초저 불안 증후군이 나타난 건지 찾아보고, 또 이 두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초저 불안 증후군이 더 악화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른 연구나 이제 보고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찾아보고, 또 변경된 약물에서 이제 증상의 호전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된 약물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임상에서 플록세틴과 멀타자핀 병용 시 초저불안 증후군 발생 가능성을 주의해야 하며 조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시처럼 뭐 약물 이상 사례나 또 환자 처방 중재 사례 등을 많이 이제 보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포스터로 만들어 보시고 또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에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